집을 팔려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집을 사려는 사람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일부 지역 아파트 가격은 오히려 오르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거래가 줄어들면 가격도 떨어져야 하는 것 아닌가? 직관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은 그 상식이 잘 통하지 않는 구간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5월 전국 부동산 거래가 급격히 줄었습니다. 그 이유가 단순히 시장이 나빠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배경에는 하나의 날짜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날짜 이후 시장의 작동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집을 갖고 계신 분, 혹은 매수를 고민 중이신 분, 아니면 전세를 끼고 있는 분, 오늘 이야기는 이 세 그룹 모두에게 연결되는 내용입니다. 거래 절벽의 진짜 이유, 그리고 앞으로 시장이 어디를 향해 움직이고 있는지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월 부동산 시장에서 거래가 급감했지만 그 이유는 시장 붕괴가 아니라 제도 변화에 따른 반응이었습니다. 5월 전국 부동산 등기 신청 건수가 전월 대비 20.6% 줄었습니다. 대법원 등기정보광장이 공개한 공식 수치입니다. 서울은 25.2%, 지방광역시는 26.5%, 경기도는 11.7%, 전국적으로 거래가 동시에 줄어들었습니다. 서울만 보면 더 선명합니다. 4월 서울 등기 신청 건수는 94,835건이었습니다. 그런데 5월에는 급격히 감소했습니다. 한 달 사이에 이만큼 줄어든 것은 이례적인 변화입니다. 매매 거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서울 집합 건물 매매는 4월 15,066건에서 5월 11,892건으로 줄었습니다. 21% 감소입니다. 경기도는 15.6%, 지방광역시는 24.6%, 수도권과 지방을 막론하고 동시에 줄어든 것입니다. 증여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5월 전국 집합 건물 증여 신청 건수는 전월 대비 30.1% 급감했습니다. 서울은 34%, 경기도는 34.7%. 이렇게 보면 마치 부동산 시장 전체가 갑자기 얼어붙은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이 숫자들을 이해하려면 4월을 먼저 봐야 합니다. 4월에는 반대로 거래가 급증했습니다. 왜였을까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유예, 그 마감 시한이 5월 9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양도세 중과 유예란 무엇인지 짚어보겠습니다. 다주택자는 원칙적으로 주택을 팔 때 기본세율에 추가세율이 붙습니다. 예를 들어 2주택자는 기본세율의 20%포인트, 3주택 이상은 30%포인트가 추가됩니다. 세금이 크게 늘어나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이 중과세 적용을 일정 기간 유예해 준 것입니다. 다주택자 입장에서는 유예 기간 중에 팔면 세금을 훨씬 줄일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5월 9일 전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는 매물이 4월 시장에 한꺼번에 쏟아졌습니다. 서울을 중심으로 거래가 늘어났고 신고가 거래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5월 9일 이후 그 문이 닫혔습니다. 팔 이유가 줄어든 매도자들은 매물을 걷어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하루 평균 토지거래허가 신청 건수도 유예 종료 직전 707건에서 중과 재개 이후 198건으로 급감했습니다. 3배 넘게 줄어든 것입니다. 아파트 매물 역시 유예 마감일 대비 약 11% 감소했습니다. 거래량 감소가 아니라 매물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현상입니다. 이 지점입니다. 거래 절벽은 수요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제도 변화에 따라 매도자들이 움직임을 멈춘 결과입니다. 끝까지 봐야 할 이유가 있습니다. 거래가 줄어들고 매물이 사라지면 보통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리고 지금 시장이 진짜 기다리고 있는 것은 무엇인지 이제 본격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5월 거래 감소는 시장 붕괴가 아니라 4월에 몰렸던 절세 매물이 소진된 뒤 매도자들이 버티기에 들어간 결과입니다. 여기서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거래가 줄었습니다. 매물도 줄었습니다. 그런데 서울 일부 지역에서는 신고가 거래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참 묘합니다. 상식적으로 보면 거래가 줄면 가격도 떨어져야 합니다. 하지만 부동산 시장은 그 공식이 항상 맞지 않습니다. 특히 지금처럼
매물 자체가 줄어드는 상황에서는 더 그렇습니다. KB국민은행 부동산 수석 전문위원 김효선 씨는 이 상황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거래량은 줄어드는데 신고가 위주의 가격 상승은 당분간 이어질 수 있다. 왜 그럴까요? 구조를 보면 이해가 됩니다. 4월에 팔 사람들은 이미 팔았습니다. 지금 시장에 남아있는 매도자들은 세금 부담을 감수하고도 지금 팔아야 할 이유가 있는 경우입니다. 또는 가격이 충분히 높지 않으면 아예 팔지 않겠다는 입장입니다. 반대로 매수자들은 어떨까요? 급하게 사야 할 이유가 있는 실수요자들은 가격이 높더라도 거래를 합니다. 이 두 집단이 만나는 거래는 수가 적더라도 높은 가격에서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거래량이 적다고 가격이 내려가지 않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오히려 희소한 매물에 수요가 몰리면서 신고가가 나오는 역설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모두가 놓친 진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지금 시장이 진짜 바라보고 있는 것은 양도세가 아닙니다. 7월입니다. 정확히는 7월에 발표될 세제 개편안입니다. 전문가들이 이 시점을 주목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만약 보유세 강화 방향이 나온다면 지금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새로운 매도 압력이 생깁니다. 그렇게 되면 매물이 다시 나올 수 있고 거래와 가격 모두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완화된 방향이라면 어떨까요? 지금의 관망세가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팔지 않아도 부담이 크지 않다면 굳이 시장에 나올 이유가 없기 때문입니다. 개별 사건이 아니라 더 큰 흐름입니다. 지금 부동산 시장은 가격보다 정책을 먼저 반영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장 참여자들이 7월 이전까지 움직이지 않겠다는 선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KB국민은행 전문위원도 이 점을 명확히 짚었습니다. 보유세 강화 여부와 강도에 따라 향후 시장 방향이 갈릴 것이라는 분석입니다. 그렇기 때문입니다. 지금 시장에서 거래량 숫자만 보고 상승이다 하락이다 판단하는 것은 절반만 보는 것일 수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왜 거래가 줄었는가,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떤 정책 변수가 기다리고 있는가입니다. 지금까지의 핵심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거래 절벽 속 신고가 공존이라는 역설은 매물 감소와 정책 불확실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며 시장의 시선은 이미 7월 세제 개편을 향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이런 생각을 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사야 하나요? 팔아야 하나요? 그 답은 오늘 드리기 어렵습니다. 시장은 변수가 너무 많고 개인마다 상황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어떤 시각으로 시장을 봐야 하는지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거래량과 가격을 따로 보셔야 합니다. 거래량이 줄어들었다고 해서 가격이 내려간다고 볼 수 없습니다. 반대로 거래량이 늘어났다고 해서 가격이 반드시 오르는 것도 아닙니다. 지금처럼 정책 변화 직후에는 거래량의 증감보다 왜 그 숫자가 나왔는지를 보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7월 세제 개편안을 주목하셔야 합니다. 보유세 관련 정책이 어느 방향으로 가느냐에 따라 매도자와 매수자 양쪽의 행동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보유세가 강화된다면 지금 버티고 있는 다주택자들에게 매도 유인이 생깁니다. 반대로 예상보다 완화된다면 매물은 잠기고 관망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이 두 시나리오는 결과가 꽤 다릅니다. 세 번째입니다. 지역별 편차를 봐야 합니다. 전국 단위 통계는 방향을 보는데 유용하지만 실제 내가 관심 있는 지역이 그 평균과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지는 별개입니다. 서울 핵심 지역과 지방광역시의 상황은 지금도 상당히 다릅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지역별로 다른 속도로 움직입니다. 이 세 가지를 함께 보는 것이 지금 이 시장을 읽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일 수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은 감정에 앞서기 쉬운 분야입니다. 가격이 오른다는 뉴스가 나오면 불안해지고 거래가 줄었다는 뉴스가 나오면 걱정이 됩니다. 그런데 시장은 항상 어느 한 방향으로만 가지 않습니다. 상승과 조정이 반복되고 그 안에서 정책과 심리가 함께 움직입니다. 그래서입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중요한 것은 조급함보다 관찰입니다. 숫자 하나에 흔들리기보다 그 숫자의 배경을 함께 보는 눈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마무리하면서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립니다. 5월의 거래 절벽, 이것은 잠깐의 숨고르기일까요? 아니면 시장의 방향이 바뀌는 전환점의 시작일까요?
다음 영상에서는 7월 세제 개편안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는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만드는 힘이 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